자기는 그곳에서 근무를 하면 2등병 때부터 다시 근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1000원을 가진 자 이 보직을 받을지요.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충성! 안녕하십니까 시호선님. 항상 영상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드리게 되는 게 참 신기하고도 웃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군생활은 정말 역대급이라는 걸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사연으로 다른 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웃음과 재미를 보일 수 있기를 바라며 메일을 작성합니다. 저는 17년도에 땡땡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수료 이후 자대 배치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기수는 총 300명 정도였고 수료하기 일주일 전 사단 내에서 자체 랜덤 뽑기식으로 인원들을 땡땡사단 직할대 포함 주변 부대로 배치를 하더군요. 당시 제가 들어가게 될 부대는 후방에 있는 부대 전체를 관할하는 사령부였고 그 사령부에 배치된 인원은 300명 중에 6명이었습니다. 몇 %야? 2%인가? 1차로 부대가 정해진 이후에 각 생활관에 조교들이 들어와 종이를 건네주었고 자대 배치 이후 해당 부대에서 하고 싶은 병가를 체크한 이후 그 종이를 다시 조교가 거둬가는데 수료식 당일날 병가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일병 조교가 제가 가는 부대 이름을 듣고는 자기는 그곳에서 근무를 하면 2등병 때부터 다시 근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내심 부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이거는 정말 꿀보지가 생각을 하는 거야, 조교가. 그렇게 저는 6명 인원들과 함께 신병교육대에서 인근에 위치한 기차역으로 이동, 기차를 타고 3시간 이후 동대구역의 TMO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저희들을 데리고 가실 장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소령 계급을 다신 장교님이 도착하여 호명하기를 땡땡 사령부 공병부대 거수를 외치셨고 제 옆에 3명은 그렇게 공병부대로 질질 끌려가게 되었으며 저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은 사령부 직할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300명 중에 3명이지. 아까는 이제 300명 중에 6명이었는데 당시 공병부대로 안 가게 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한 거 자대 배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자대로 이동 중이었는데 탑승했던 간부님께서 너희들 혹시 부모님이나 친척 중에 군인 간부 있냐고 물어보셨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쪽으로 왔을 때 실제로 배치받은 애들을 파보면은 주변에 그냥 군인 간부들이 있는 거야. 아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비일비재하면 나처럼 백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갈 수도 없어. 너희들은 전군에서 1%의 운을 가지고 이곳에 온 거라며 군생활 존나 편하게 할 거라고 자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밖으로 보이는 부대 외벽에 새겨진 사성 간판을 다시 가리키며 사령부에 온 걸 환영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때부터 정말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사령부 직할대 정보통신대대에 배치가 되었고 행정반에 도착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 구체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그 평가는 흔히 사회에서 우체국과 같은 일을 하는 문서 취급병이었습니다. 이런 거를 취급할 게 있나? 제가 이 병가를 받게 된 이후 중대 선임분들이 저에게 신의 보직이다, 완전 꿀빨로 되겠다 하시기에 어떤 병가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차차 군생활을 하면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병가가 하는 일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스타렉스를 타고 대구에 있는 모든 군부대를 돌아다니면서 비밀 문건들을 전달하고 또 해당 부대에서 저희 사령부에 보내는 비밀 문건들을 챙겨오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편할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종이니까 무거워? 가벼울 거 아니야. 즉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군대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저는 저희 예하 부대들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다른 부대에서 그곳에서 복무하고 있던 저희 학교 선배를 만나 인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보통 휴가가 아니면 만날 수 없었던 군인 신분에서 이렇게 만나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육군인 저희들이 대구에 위치한 땡땡 전투 비행단까지 문건을 건네주어야 했기 때문에 심지어 그곳에서도 공군으로 복무를 하고 있었던 선배를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이쪽 저쪽 선배들 다 만나는 거야. 이때하고 게다가 저희는 전령을 한번 나갈 때마다 전령 수당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한 번 나갈 때마다 5,000원을 주기 때문에 한 달에 보통 25,000원의 월급을 더 받았었습니다. 부대 밖으로 자유를 만끽하러 나가는데 너 자유 잘 만끽해? 5,000원 줄게?
놔줘! 내가 갈게 내가. 그렇게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저희가 속히 부르는 전령이라는 것을 나가게 되면 부대 자체 내에서 그날에 만약 대규모 훈련을 하고 있더라도 열애를 한 뒤 일과 시간이 끝날 때쯤 바깥 구경을 최대로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야 훈련을 안 할 거 아닙니까? 5,000원 받고. 전령을 나가는 것은 보통 운전병 1명, 탑승 간부 1명, 전령병 2명, 그러니까 사수부사수 짝을 지어가게 되었는데 보통 짬순으로 정해졌기에 매주 나갈 수 있었던 짬은 상병부터입니다. 상병이 되고 난 이후 군생활로 친해진 간부님들과 전령을 나가게 되면 밖에서 매주마다 햄버거를 먹는 것이 기본이며 당일날 문건이 별로 없어 들려야 하는 부대들 중 생략을 한 코스가 있다면 그만큼 부대 복귀를 하기 전 남는 시간이 많아져 밖에서 곱창을 사 먹고 들어간 적도 있었고 PC마을 가서 간부들과 롤 몇 판을 하고 왔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아니지만 본인은 아니지만 그런 본인이야. 그런 본인이야. 제 선배 중에는 훈련을 열애하고 전령을 나갔다가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영화 한 편을 보고 왔다는 선배님도 계셨습니다. 또 전령 코스 중에는 동대구역에서 KTX를 기다리며 6번의 물건을 직접 전달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동대구역에 가야 했고 그때 당시 만나고 있었던 여자친구와도 종종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전령을 나가지 않는 날에는 화목만 나가니까 월수금은 안 나갈 거 아니에요. 8시 30분에 대대 지하에 있는 문서 취급소라는 곳을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철컥 잠그고 소량의 문건 작성 업무를 마친 이후 12시까지 지하실에서 인트라넷으로 놀거나 소설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난 이후에는 다시 문서 취급소에 내려서 또 소설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 정도면 작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책을 이 정도로 읽으면. 배가 고프며 부사수나 사수에게 얘기한 뒤 문서 취급소에서 최소 인원만 남겨두고 사령부 내에 있는 파리바게뜨에 가서 빵을 사와 안에서 먹기도 했습니다. 1,000원을 가진 자 이 보직을 갖게 될지어디. 하루 일과를 그렇게 보내는 걸 대충 짐작한 중대 내 다른 보직 선임들이 이렇기 때문에 처음에 저에게 개꿀 빨겠다라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잘했네. 맞는 말 한 거 아니야. 뭐 틀린 말 했어 선임들이? 제대로 확실한 말 한 거 아니야. 뭘 잘못했어. 그렇지만 이렇게 꿀반다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중대 내 저희 보직을 제외한 다른 보직들 선임들이 저희들을 무시하고 소외시키려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잘했어. 배 저 새끼들 개꿀 보직 새끼들. 혹시라도 제 사연이 올라가게 되었을 때 제 보직이 아마 살아남아 있다면 여전히 서로 앙숙 관계일 것 같은데 그래도 같은 중대원이니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보직이라고요? 문서 취급병, A4 용지 취급병. 생공기가 보이네. 아무간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00원을 가진 자 이 보직을 갖게 될지언니 바로 문서 취급병이었는데요. 혹시라도 내가 어떤 A4 용지를 관리하거나 문서를 관리한다는 그런 보직이 뭔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뒤도 보지 말고 따라가. 제가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제가 하겠습니다. 문서 관리 잘합니다.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라도.